태평양에 위치한 섬, 일본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오키나와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은 다급하게 유물을 감추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네스코에 일본 유물로 등재하려던 상황에서 한국의 것으로 드러난 탓에 오히려 한국 좋은 일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와 더불어 한국이 잃어버린 또 하나의 땅, 오키나와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도 뉴스팩토리가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뒤로 한 채 남자는 해변가를 달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남자의 뒤편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남자는 필사적으로 배를 향해 뜁니다.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목숨을 잃을 상황. 그의 뒤편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기적적으로 피하며 마침내 배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급하게 배가 출발하자 그의 뒤를 따라오던 병사들이 덤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를 잡기 위해 불화살을 쏘지만 이미 해변가에서 멀어진 배는 여유롭게 이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몽골군은 유유히 빠져나간 고려 병사들을 향해 분노하는데요. 당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몽골의 추격을 따돌린 이들은 고려의 마지막 정통 후계자 삼별초군이었습니다. 원나라에 의해 대부분의 영토가 몽골군 아래에 놓인 위기 속에서 삼별초는 의인들을 모아 몽골군의 끝까지 저항하는 용맹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항전을 이어갔죠. 하지만 일본 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원나라가 제주도를 점령하자 삼별초는 더는 버티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일당백인 삼별초라고 해도 수만의 병사를 감당해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저항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류큐, 현재 오키나와로 알려진 땅으로 삼별초는 새로운 땅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삼별초는 한국의 정신을 계승하며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신석기 수준의 뒤떨어진 문명을 가진 류큐는 삼별초가 오면서 급격한 문명 발전을 겪게 됩니다. 삼별초의 통치 덕분에 류큐는 왕국을 건설하며 번성했습니다. 류큐에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한국의 후예들이자 한국 문화를 계승한 우리 민족인 것이죠.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했고 증거가 없다며 사기꾼의 헛소리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굴되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의 류큐 왕국의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오키나와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유적지를 연구했습니다. 고대 왕궁을 조사하던 일본 사학자들은 기와 파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개윤년, 고려, 와장조, 뚜렷하게 고려라는 글자가 적힌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한국 유물이 발견된 것이죠. 게다가 개윤년이라는 시기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탄소연대로 유물의 시간을 추적해본 결과 이 기와는 1273년에 제작된 것으로 판명났는데요. 이 시기는 정확하게 개윤년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와도 일치한 것이죠. 오키나와 옛 성토에서 발견된 이 유물 덕분에 고려시대 삼별초가 오키나와로 넘어가 문명을 일구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일본 문화재청이 추진하던 유네스코 등재 계획이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사실 민속학적인 증거를 봤을 때도 오키나와는 일본보다 한국의 문화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볼 법한 흔적들이 오키나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오키나와는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소고기로 유명합니다. 대체 섬나라인 오키나와에서 소고기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서 들여온 좋은 품종의 소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제주도 소와 오키나와의 소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에서는 족보 문화가 존재합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족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고위층인 사무라이도 없는 족보를 섬 사람들이 가졌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족보 문화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쌀을 빚는 데 사용하는 절구공이 역시 한국에서 볼 법한 생김새입니다. 일본에서는 절구공이가 자루에 달린 망치처럼 생긴 반면 오키나와의 절구공이는 쌍봉절구공이로 한국과 완전히 같은 모습이죠. 태극무늬는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문화유산이며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징으로 태극무늬를 통해 한국 문화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태극에서 변형된 삼태극무늬 역시 한국의 단군에서 비롯된 문장이죠. 류큐 왕국은 삼태극무늬를 국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옛 류큐 왕국의 국기는 삼태극을 이용한 국기로 현지에서는 휘자이 구문이라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일장기를 사용하며 태극무늬는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태극무늬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기에 류큐 왕국의 뿌리는 사실 한국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홍길동전의 율도국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오키나와인데요.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인 것도 빼닮았으며 홍길동과 비슷한 인물이 실제 살았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홍가와라라는 이름이 오키나와에 남아있으며 섬 곳곳에 이를 기념하는 유적과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키나와 본섬에는 홍길동에 관한 문헌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 한국인이 오키나와로 이주한 흔적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유명한 이오도 신화가 오키나와에도 남아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향하는 이상향이라 알려진 이워도와 비슷한 미라이 카나이 문화가 오키나와의 많은 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선 찾아볼 수 없는 문화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일본이 오키나와의 원류가 아니라 한국이 원류라는 사실입니다. 오키나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땅이 된 것이죠. 오키나와 박물관에는 류큐 만국질량이라는 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종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류큐는 사만의 빼어남을 모아놓았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만을 언급하며 한국의 뛰어남을 칭송했습니다. 그 뒤로 일본과 중국에 대해 말하지만 한국을 맨 처음으로 둔 것은 류큐의 뿌리인 한국을 숭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키나와인들 머리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기에 이를 대놓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한국이 적극적으로 영토 수복에 나섰다면 한국의 후예인 오키나와인들도 한국의 땅을 바치며 오키나와는 우리의 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빼앗긴 땅, 대마도를 비롯해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강역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오키나와가 한국의 품에 들어오기를 기원하며 잃어버린 한국 땅들의 주권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